기초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부모님들이 댓글에서도 굉장히 많으시고 상담대도 많으셨다고. 우리는 영업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를 해드려야 되거든요. 공감해주고 두들겨주고 우리가 그거를 케어해주겠다로 가야 되는데, 영업적인 관점이 아닌 걸로 일단은 가보면 우리는 그 일반적인 관점도 필요하거든요. 아이들이 미성숙하다를 좀 가야 돼요. 미성숙하다. 학교라는 공간에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약간 겁을 먹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어요.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고2보다 수업 집중이 좋아요. 선생님이 아직 무서운 나이거든요.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나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말했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이면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이 거기 초등교육에 다 때려 박아놨어요.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.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. 저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대학이 아니라 초등학교만 마스터해도 이 세상 살아가기 불편하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시기 때 꺼로롱이 왔는데, 그 꺼로롱 때 그 초등학생들한테 온라인 수업을 시켰다는 거죠. 제가 맞아요. 식당에서 태블릿 내비두고 아이들 집중시키고 재밌는 걸 보게 하고 있다. 애들은 그 태블릿이나 컴퓨터가 즐기는 대상이거든요. 공부를 하는 소재는 아닌 거죠. 요새 맞벌이 많잖아요. 엄마들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어머님들도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, 그때 누가 그거를 온라인 수업을 관리를 해주냐. 거기서 억울함이 오는 것 같아요.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그때 안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잘못이다. 왜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됐냐. 저도 좀 개탄스럽긴 해요. 아이들이 그 태블릿을 켜고 과연 공부를 했을까?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까? 많이 의심이 되거든요. 왜냐면 그 시절에 학원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어요. 못 오게 했거든요, 교육청이. 비대면으로 제가 온라인 독서실처럼 아이들 손을 찍고 손이 움직이는 걸 계속 관찰했거든요. 안 움직이거나 화면을 끄면 전화를 냈어요. 뭐하냐? 너 놀고 있냐? 그거를 하고 있었거든요. 애들이 거기에서 누가 지켜보지 않은 데서 공부를 하고 있다도 말이 안 되고, 인강이 요새 너무 좋잖아요. 스타 강사들 수업이 너무 좋잖아요. 근데도 학원이 성업하는 거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능력이 아이들이 없거든요. 스마트 기기, 컴퓨터를 집중해서 보고 내가 자기주도 학습하는 능력이 없어요. 그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됐으니까. 그 능력이 다 있다라고 하면 학원들 다 망했겠죠. 학원쌤보다 더 잘 가르치는데 학원을 왜 가냐? 학원 가는 이유가 있지. 쌤 수업 못 들어먹겠으니까. 켜고 바로 인스타로 탭을 넘기면 되잖아. 게임을 해도 되고 딴짓거리를 해도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, 오프라인 수업을 가면 선생님이 나를 지켜보고 관리를 해주거든요. 수업만이 그 학원의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. 학원 선생님들, 그분들이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 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주시거든요. 근데 그 시간이 학교 수업에도 있잖아요. 학교 수업에서도 학교쌤들이 그래도 현장에 있으면 아이들이 아직은 겁을 먹을 나이고 부모님 말을 듣는 애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. 그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좀 심각한 이야기인 거죠. 집에서 수업을 들어서 그 수업을 안 들었을 수도 있다. 학교에 있었으면 억지로라도 들었을 그 수업을 안 들었을 수도 있고,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좀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점검해야 된다니까. 우리 애가 그 교육과정이 공부가 안 된 거를 부모님이나 사교육이나 뭐 붙여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. 우리 공교육판에서 테스트 없는 거 알잖아요. 확인할 방법 없는 거 알잖아. 지금 고2까지 코로나 키드 하거든요. 상당히 못해요. 그게 과연 사회 문제인가도 좀 고민해봐야 돼요.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. 감시 없으면 안 해도 되나? 저희 직원들한테도 뭐 어떤 미션을 줬을 때 데드라인을 주고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어떤 미션을 줬을 때는 빡빡하게 해봐요. 근데 그게 아닌 것들은 첫날 이틀날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다. 안 해도 되는 일들인 거죠. 근데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어, 그거를. 그래서 이거는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아이가 코로나 시즌에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왜 외면했냐. 바빠서, 맞벌이 하니까, 힘드니까, 어디 맡겨놨으니까. 그게 핑계고
그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. 내 아이 실력이 개똥이다. 결과가 나왔으니까 뒤늦게라도 이제 인정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거. 코로나 탓만 하면 안 돼.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잖아요. 어떤 거 계기로 지금 결과 나왔잖아요. 그럼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지. 코로나 때문에 내 아이가 망했으니까 망한 채로 쭉 갈래요. 이거 이상한 채. 내가 이거 너무 못하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좀 시켜볼랍니다 하면서 뒤늦게 비용을 좀 쓰시길 바라요. 학습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. 여기에서 뭔가 비용을 투입을 하는 거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, 뭐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 뭐 상관없지. 뭐 코로나 때문에 애들 다 공부 안 했잖아요. 온라인 수업 하는데 다 집중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애가 이거 기초가 없는 건데, 이 보편으로는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지. 그게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유고, 그 또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여겨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제일 충격적인 거는 보통 수준을 사람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, 우리 아이가 보통이지 않았는데 그게 5등급이잖아. 학생 평균은 5등급이다. 이 9등급 체계에서 평균을 그래줘 하면서 5등급 왜 싫어하냐. 오늘 아침에도 티처스 좀 복습 좀 하고 왔거든요. 내신 3점 몇 등급 보고 막 다 한숨 쉬던데, 아, 이거 대학 못 간다. 3점 몇 등급도 무시하는 나라. 보통이다, 보통 수준이다, 평범하다, 다 그렇다. 다 그러면 5등급 언더야. 5등급 언더로 가게 키워놓고 다들 그렇다면 다들 그러면 5등급이지. 우리 아이가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움직이면 상급으로 가는 거고, 코로나 탓을 하는 거는 이해는 돼요. 많이 이해되는데 탓할 게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또 반대로. 예전엔 탓할 게 별로 없었는데 텔레비, 게임, 유튜브 막 축구 이렇게 탓해야 되는데, 코로나 탓하면 우리의 잘못 같지는 않잖아.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부 못한다라고 하면 좋긴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감사한 부분이 좀 있고, 근데 그 시기에서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에서 기회들은 나오잖아요. 다른 아이들이 안 할 때 내가 조금 더 달리면 더 빼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애들이, 제가 좀 데리고 있는 애들이 좀 있고, 다른 애들과 비교했을 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중1 때부터 데리고 있던 중3 애들이 고2 때 들어온 애들보다 훨씬 잘해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은 없어요. 애들은 없어요. 공부를 못하는 아이일수록 자기 평가를 안 해요.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. 자기 객관화 평가는 약간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조금은 잘하는 아이들인 거고, 어중간한 아이들, 9등급제에서 한 4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코로나 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너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, 그거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. 더 밑에 애들은 뭐 지동설 이야기하고 그런 애들은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 몰라요.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고, 그게 부모들의 이유인 거죠. 부모들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. 자기 합리화인 거지. 우리 아이가 공부가 안 됐던 이유는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을 했던 거고, 그때 나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고, 우리 아이가 당연히 거의 집중을 못하지 않나. 그 당연으로 이제 다시 가는 거죠. 당연으로 가니까 항상 세상 탓, 남 탓, 환경 탓, 상황 탓에서 자기 탓이 빠지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. 후회가 껄껄껄껄 되는 거죠.